기출문제 2회차 1과목에 대한 설명, 문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같이 볼게요. 1번, 엔터티 종류 중 다대다 관계를 해설하는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엔터티는 무엇인가? 이거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꼭 알아두세요. 교차 엔터티, 교차 엔터티, 다대다 관계. 다대다 관계는 논리 모델에만 존재합니다. 물리에서는 다대다 관계를 표현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논리 모델에서 다대다 관계는 반드시 이 다대다 관계를 해소해야 돼요. 그 다대다 관계를 반드시 해소해야 돼요. 그 방법이 바로 중간에 교차 엔터티를 삽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모델링의 단계 중 가장 재사용성이 높은 것은 보기에 보니까 논리, 개념, 물리 이렇게 나와요. 개논물, 그래서 개념, 논리, 물리 이렇게 되는데 재사용성이 높은 것은 논리 모델입니다. 재사용성이 높은 것은 이 재사용성이 높다라는 게 논리 모델에서 키나 식별자, 관계 등을 정의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 하나의 논리 모델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종류를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또 혹은 이미 만들어 놓은 논리적 모델링을 다시 활용해서 더 확장된 형태로 다른 모델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 모델링이 재사용성이 가장 높아요. 3번,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스키마 구조. 스키마 구조는 스키마 구조는 외부, 개념, 내부. 여기서 통합한 조직의 관점에 통합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통합하면 개념 이렇게 됩니다. 외부 스키마는 사용자 관점, 개념 스키마는 통합된 관점, 내부 스키마는 물리적 관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모든 응용 시스템들이나 사용자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통합한 조직 전체 이렇게 되면 개념 스키마입니다. 4번, 다음 중 아래에서 엔터티 내에 조식별자를 도출하는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앞에서도 나왔던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매 회차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다 수록을 했습니다. 조식별자를 도출하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해당 업무에서 자주 이용되는 속성을 조식별자로 지정한다. 맞고요. 지정된 조식별자의 값은 자주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네, 맞습니다. 자주 변하지 않는 것으로 조식별자를 정해야 합니다. 명칭, 내역 등과 같이 이름으로 기술되는 것들은 하면 안 돼요. 명칭, 이름은 같은 이름을 가지는 속성이 값이 있을 수 있고 내역은 계속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조식별자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복합으로 조식별자를 구성할 경우에 너무 많은 속성을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맞습니다. 복합식별자의 경우에는 최소성, 유일성을 만족하면서 최소성을 가지는 게 조식별자가 되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속성을 포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래 ERD처럼 분산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되어 있을 때 가장 부적절한 것은 이것도 ERD를 이해하는 문제고요. 하나의 결과에 여러 개의 계획이 있을 수 있다. 하나의 이 결과에 대해 여러 개의 계획이 있을 수 있다. 밑에 요거 보시는 거죠? 하나에 대해 이게 1대 다예요. 1대 다. 그러니까 하나의 결과에 여러 개의 계획이 있을 수 있다. 한 개의 계획에는 내용이 없을 수도 있다. 여기 동그라미가 있죠?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없을 수도 있다. 맞고요. 데이터 조회 성능을 위해서는 공통된 속성을 하나의 테이블로 묶을 수 있다. 이거는 이 그림을 해석하는 건 아닌데 조회 성능을 위해서는 공통된 속성을 하나의 테이블로 묶는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지 못할 때 무결성을 보장하고자 한다면 분산 데이터베이스? 이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기 제가 해설에도 써놨는데 분산 데이터베이스는요. 분산 대비를 하는 이유는 무결성 보장이 아니에요. 분산 대비를 하는 이유는 HA라고 해요. 가용성 때문에 하는 겁니다. 가용성이라는 거는 시스템이 죽지 않고
시스템에 문제가 없이 계속 유지되는 게 가용성이에요. 그러니까 무결성 보장은 분산 데이터베이스 설계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답은 4번이고, 다음 관계 표기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계는 관계명, 멤버십, 관계 차수, 카디널리티, 관계 선택사양, 옵셔널리티 이 세 가지 분류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거 그냥 외우셔야 돼요. 관계명, 관계 차수, 관계 선택사양. 7번 다음 중 데이터를 조회할 때 빠른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래 속성의 값을 계산하여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든 속성. 자, 원래 속성의 값을 계산해서 2차적으로 계산해서 만든 속성이다라고 하면 뭔가요? 파생 속성이에요. 파생 속성. 기본 설계 파생 이렇게 돼 있죠. 기본 설계 파생. 속성의 특성에 따른 분류, 기본 설계 파생 이렇게 됩니다. 속성의 특성에 따른 분류와 속성의 구성 방식에 따른 분류 구별하셔야 돼요. 속성에 대한 건 파생, 기본, 설계, 파생 이거고 구성 방식에 따른 거는 PK, FK, 일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래 속성의 값을 계산해서 저장한다라고 하면 파생 속성이에요. 그 다음에 8번 아래 ER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사원은 동일한 콘도를 예약해서 반복적으로 방문할 수 있다. 사원은 이용일자 있고 사원번호 있고 콘도 번호가 있잖아요. 사원은 동일한 콘도를 예약일자, 이용일자만 달라지면은 계속 이용할 수 있죠. 사원은 동일한 콘도를 예약해서 반복적으로 방문할 수 있습니다. 회사 콘도는 누구도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콘도 번호 이렇게 되고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동그라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원은 동일일자에 여러 콘도를 이용할 수 있다. 동일일자 이게 일자 사원 번호에 대해서 콘도 번호가 정해지잖아요. 이용 일자 더하기 사원 번호. 그러면 동일일자에 여러 콘도를 이용할 수 없죠. 여기에 대해서는 딱 콘도 번호가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고요. 여러 사원이 동일한 콘도를 이용할 수 있다. 사원 번호만 달라지게 되면 콘도 번호는 같아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8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9번 아래 ER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이 문제는 요거만 보시면 돼요. 테이블에 많은 컬럼들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 테이블에 많은 컬럼들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 이런 경우 수직 분할이 필요합니다. 수직 분할. 컬럼을 분리하는 수직 분할. 자주 쓰는 컬럼과 그렇지 않은 컬럼으로 나눠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맞고요. 로우 체이닝이 발생하는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맞고요. 컬럼이 많게 되면 로우 체이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로우 체이닝이라는 것은 행 자체가 너무 데이터가 큰 거예요. 컬럼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 행 자체의 데이터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디스크에 저장이 될 때 하나의 블록에 저장이 되지 않고 여러 블록에 나눠서 저장이 됩니다. 여기 3분의 1이 저장이 되고 여기 또 3분의 1이 저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사실상 이제 링크드 리스트 형태로 디스크에 저장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 한 행만 조회할 때도 디스크에 여러 곳을 액세스해야 돼요. 디스크 IO라고 하는데 디스크 IO가 늘어납니다. 디스크 IO가 늘어나면 성능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디스크라고 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요즘에 SSD를 쓰는데 반도체 타입의 디스크를 쓰는데 과거에는 디스크 그냥 말 그대로 디스크 하드디스크 알루미늄 원통을 쓰거든요. 실린더 헤드가 움직이면서 물리적으로 헤드가 움직이면서 데이터를 읽어요. 엄청나게 느려요. 뭐에 비해서? CPU나 램에 비해서 디스크의 액세스 속도는 엄청나게 느려요. 그래서 디스크 IO가 늘어나면 성능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로우 체이닝이 발생하면 속도가 많이 느려집니다. 한 테이블에 많은 수의 컬럼들이 존재하게 되면 데이터가 디스크 여러 블록에 이게 로우 체이닝이에요. 디스크에서 데이터를 읽는 IO량이 많아지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죠.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맞고요. 데이터 행이 과도하게 밀집되지 않도록 스키마 구조와 동일하게 파티션을 분할한다. 이거는
수평 분할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수평 분할. 특히 파티셔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평 분할은 그 건수가 너무 많아서 한 번에 그 많은 건수를 조회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뭐 데이터가 어떤 구매 기록이라고 하면 1월 구매 기록, 2월 구매 기록, 3월 구매 기록으로 다 나눠서 처리하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수평 분할이고 파티션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됩니다. 10번. 인스턴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게 뭐 엔터티, 속성 값, 엔터티의 인스턴스거든요. 인스턴스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 개념을 정확하게 구별하시라는 문제예요. 한 개의 속성은 한 개의 속성 값을 갖는다. 이거 맞죠? 예. 한 개의 속성은 무조건 한 개의 속성 값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 개의 속성 값을 가지면 1차 정규화 대상이잖아요. 예. 정규화를 꼭 해야 되고. 인스턴스는 속성이 없을 수도 있다. 속성이 없는 인스턴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인스턴스는 기본적으로 엔터티 구조의 데이터가 실제로 디스크에 저장이 된 실제 데이터거든요. 근데 이 속성이 없다는 것은 뭐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형태, 아무것도 없는 인스턴스? 말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건 틀린 말이고, 엔터티는 유일한 식별자가 있어야 한다. 엔터티를 설명할 때 엔터티는 반드시 주식별자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 내용의 전체 집합을 의미한다. 너무 이 문장을 집착하지 마시고 이거 기출에 나오는 문장이라서 이건 맞는 말이에요. 인스턴스가 의미하는 바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 내용을 의미하고 이게 전체 집합이라는 게 이 인스턴스들이 여러 건의 인스턴스들이 여러 개의 인스턴스들이 이게 집합을 이룬다는 거거든요. 집합. 네, 그래서 4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건 기출문제 2회차분의 1과목 부분 설명드렸습니다.